환경부 장관님. 네, 차관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 부숙도와 관련된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유예가 됐고 내년 3월부터 부수도 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장 내에서 축분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장 규모에 따라서 축분을 배출할 때 부숙도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축분은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중규모, 중소규모의 한우 표준 설계도입니다. 저기 이제 짙게 보이는 게 농장 그 가축이 사는 곳이고요.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저게 퇴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장에서 퇴비사 규모가 면적 대비 6.8%입니다. 생각보다 퇴비사 면적이 굉장히 좁죠. 자, 다음 표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여러 개를 뒤져봤어요. 퇴비사 규모가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 저거는 이제 좀 대규모 농장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퇴비사의 규모는 전체 면적에서 1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분뇨를 발생하고 나서 부숙 후기 어느 정도 이것이 반출해도 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데는 짧게 잡아도 6개월, 길게 잡으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저 설계도를 보면 지금 저 개념은 농장 내에 축분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농장에서 축분이 발생하면 농장 내의 퇴비사는 임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출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농장의 설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농장 내에서 부숙을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는 축분을 농장 내에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경부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퇴비사가 과거에는 그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퇴비사의 그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퇴비사를 건축 면적 그 산입에서는 제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그 부수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 특히 표준 설계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를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죠. 보겠습니다. 표준 설계도를 개정한다고 해서 현재 이미 지어져 있는 농장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농장의 설계도의 개념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농장들은 농장들의 이미 인허가를 다 받은 농장들이란 말이에요. 다 받은 농장들의 퇴비사는 임시 저장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임시 저장이 아니라 퇴비가 그 안에서 부숙을 해서 반출될 때까지 그것을 관리해라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그 농장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의원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농식품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내년 3월에 사실 이 5년간 유예가 됐다가 내년 3월에 적용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사실 부숙을 빨리 시키려고 그러면 교반 장치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교반 장치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앞에 화면으로 좀 넘겨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
농식품과 계속 협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내년 3월에 적용되더라도 실제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 바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도 기간을 둬 가지고 충분히 그 준비할 수 있도록 둘 것인지 그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 판단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한우 농가가 지금 9만 농가인데요. 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중소형 농가의 기본 설계도 개념은 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교반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한들 저 퇴비사 안에 교반 시설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의 저 퇴비사는 퇴비를 반출하기 전에 임시 저장해 놓은 기능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장에다가 이거를 부숙을 관리하라라고 법을 개정해 버린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장에서 퇴비의 부숙도를 체크를 하면 냄새가 악취가 줄어드나요? 의원님 부숙을 하게 된 이유는 부숙이 덜 된 퇴비는 나중에 농토에 뿌려질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장에서 부숙이 충분히 안 될 경우에는 공동 퇴비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통해서 부숙이 완료되도록 좀 충분히 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도 적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 넘겨주십시오. 다음 표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농가가 있고요. 농가의 퇴비사에서는 임시 저장을 했다가 반출하는 거고요. 퇴비 부숙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공동 퇴비장이나 축분 자원화 시설이나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된 완숙된 퇴비들이 농지로 들어갈 때 그때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임시 저장하는 저기에다가 부숙도 검사를 하고 관리하라고 법을 개정해 놓은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된 거는 유예 기간을 어떻게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요. 저 개념에 따라서 새로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지금 공동 퇴비장도 없고요.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도 부족하고 축분 자원화 시설도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농장은 어쩔 수 없이 농가 안에 퇴비를 쌓아놔야 돼요. 나가야 될 퇴비를. 임시 저장해놨던 것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것을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난다고 거기다가 이거를 체크하고 측정하겠다고 한들 그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다음 표를 넘겨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공동 퇴비장이 없으니까 야적할 수밖에 없죠. 다음 표 또 넘겨보세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야적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환경부 장관님, 제가 이거 단속하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렇게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놓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총리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환경부 장관님. 네, 차관입니다. 예, 현재 퇴비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가축 분여법을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네, 의원님 잘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이 적법화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런 조례 개정 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농장 안에 퇴비사를 지어야 부족한 퇴비사도 늘려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폐율로 딱 묶어 놓으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마련해 주세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퇴비사를 건축 면적에서는 산입에서는 제약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그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해서 지자체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